미국에 지금 집을 사려고 한 300만 불 정도를 보냈는데 맞아요. 과태료가 6억 정도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 소득세법상도 거주자고 맞아요. 미국 소득세법상도 거주자이기 때문에 두 군데 다 신고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맞아요. 일이 생기는 거죠. 맞아요. Excuse me.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 금융 계좌 보고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좀 다뤄볼 건데 오늘 이준 세무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직접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대학교 글로벌 경영대학의 겸임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현재 세무그룹 리엔의 대표 세무사로 일하고 있는 이준이라고 합니다. 해외 금융 계좌 보고가 이제 미국도 있고 한국도 있잖아요. 사실 이제 저는 미국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고객분들이 이걸 왜 해야 되는 건지, 내가 계좌를 보고 안 했을 때 왜 이거를 보고해야 되는 건지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하나씩 궁금해하면 안 돼요. 너무 많아요? 해외 금융 계좌에 대한 보고는 미국의 국세청 IRS에서 먼저 시작이 됐고요. 미국에서 이제 역외 탈세, 다른 조세 피난처에 소득을 이전하고 네. 이제 미국에 세금을 내지 않다 보니 해외에 있는 계좌들이나 소득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네. 원래 있던 법을 다시 살려가지고 네네네. 미국에서 이제 이런 보고를 하도록 이제 했고 매년 소득세 신고하는 그 폼 1040에 같이 네. 파일링을 하도록 했었죠. 그 페널티를 굉장히 무겁게 했어요. 맥시멈 밸런스의 50%가 페널티가 되고. 맥스로, 네. 뭐 근데 어떻게 알겠어 미국 뭐 국세청에서 네네네. 라고 하고 처음에는 안 했는데 그쵸. 국세청에서 한 11년 정도 일을 했고 어떤 일을 하셨어요, 국세청에서? 저는 이제 본청 국제조사과라는 곳에 있었는데 네네네. 거기에서 하는 일이 바로 이 정보교환이라는 업무를 담당을 했었어요. 그래서 IRS에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의 이자 배당 자료들 보내줘.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요청에 의해 가지고 보내줬는데 네. 백카를 통해 가지고 자동으로 매년 보내주고 있죠. 정보가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분류가 돼서 정보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미국인으로 분류되는, 아직까지는 사실 국세청에서 어그레시브하게 사실 페널티를 매기고 있지는 않는 거는 같아요. 자료가 없어가지고 지금 뭐 과세를 미루고 있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다 보냈으니까. 네. 예. 너네가 신고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계속 지금 누적으로 쌓아오고 있다가 한 번에 빵 터뜨리지 않을까. 맞아요. 예. 미국은 워낙 지금 시스템이 되게 느리기 때문에 정말로 몇 년 있다가 갑자기 막 노티스 날라오고 막 난리가 나는 건데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보교환은 한 세 가지가 있거든요. 네.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이 있고 그리고 자동 정보교환. 자동 말씀드린 거. 정보교환. 예. 네. 그걸로 이제 금융 정보교환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고 자발적 정보교환이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과세에는 쓸모가 없지만 그 나라의 과세는 쓸모가 있는 그런 정보들을 그냥 자발적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이 정보 교환이라는 게 이제 금융 계좌하고 또 소득도 정보 교환이 되죠. 그럼요. 조세 조약에 따라서 이자, 배당, 사용료 이런 것들은 제한세율을 적용을 많이 받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원천 징수를 하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 누가 어떤 소득을 제한세율로 원천 징수했는지가 다 정보가 있고 네. 나라별로 분류해가지고 그 나라에 다 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네. Excuse me. 소득을 이제 누락하시는 분들은 한국에 세금을 납부를 했지만 추가적으로 미국에 세금을 내야 되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한국에 워낙 세금을 많이 냈는데 이거를 내가 보고를 해서 미국에 추가적으로 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근데 이제 정보에 따르면 사실 소득 정보도 다 교환이 되기 때문에 보고를 안 했을 때 페널티가 굉장히 크겠네요. 나중에 그렇죠. 추징을 당하게 된다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재산, 한마디로 부동산이라든지 네.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정보를 주진 않아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해외 금융 계좌 보고에 대한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소득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보고를 보통 해드리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금융계좌에는 당연히 이자가 있고 배당이 있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 원천 징수를 해야 되고 맞아요. 원천 징수 의무자가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자료가 국세청으로 고스란히 오다 보니 그렇죠. 그런 자료는 전부 다 보내주고 있는 거죠. 맞아요. 미국이 사실 우리나라보다 페널티도 훨씬 높고 그다음에 그 기준 금액도 이제 낮다 보니까 대상자가 훨씬 더 많아야 되는데 맞아요. 우리나라는 처음에 10억이라고 했어요. 굉장히 통이 크죠 우리나라는. 5억으로 내려갔죠. 맞아요. 5억으로 그래서. 내려갔는데 지금 그리고 이제 페널티도 네. 20%예요. 맥시멈 밸런스 20%인데 네네네. 미국에 지금 집을 사려고 한 300만 불 정도를 보냈는데 맞아요. 한 달도 안 있다가 대금을 치러가지고 집을 샀어요. 그래도 한 번이라도 근데 찍혔기 한 번이라도 때문에. 이제 10억이 넘었기 때문에 과태료가 6억 정도 나온 거예요. 신고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Excuse me. 저희 고객분들 케이스 중에서 요새 좀 많이 나오는 케이스가 미국의 대기업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던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들, 아무래도 IT 기업 쪽에서
이제 높은 위치에 있다가 한국의 대기업으로 스카웃이 돼서 여기에 뭐 CFO 자리나 CMO 자리 이런 걸로는 많이 오시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미국 시민권자고 워낙 미국에도 소득이 많으셨고 계좌에 잔고도 많았겠죠. 그런 분들은 이제 한국에 당연히 이제 거주자로 신고가 되고 소득도 발생을 하실 거예요. 그런 분들 저희는 미국에 이제 해외금융계좌 보고나 소득세 신고를 도와드리는데 임원들이다 보니 한국의 그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렇죠. 연말정산만 해주지 사실 해외 금융 계좌 보고까지는 따로 챙겨주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예. 제가 거꾸로 그런 분들한테 리마인드를 해드려요. 그런 분들 따져보면 5억 이상 당연히 갖고 계실 거고 그럼요. 여기에 이제 임원으로 있을 동안에는 세법상 거주자이시다 보니까 거꾸로 양쪽에 다 해외 금융 계좌 보고 대상이 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플러스 이제 잘 체크. 조세 조약에 따른 이중 거주자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국내에 이제 1년 이상 거주를 하면서 직잡을 갖고 계시면 네네. 우리나라 소득세법상도 거주자고 맞아요. 미국 소득세법상도 거주자이기 때문에 두 군데 다 신고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맞아요. 일이 생기는 거죠. 맞아요. 어디에다 먼저 하고 어디에서 포린 텍스 크레딧을 받을 것인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네네네. 나는 어디에다 먼저 해야 돼? 라고 하는 규정이 전부 조세 조약 네. 이라 보면 이중 거주자라는 조항이 있어요. 네네네네. 네. 항구적 주거가 어디냐? 두 번째는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가 어디냐? 네네네네. 그다음 일상적 거소가 어디냐? 어느 나라 국민이냐? 그런 것들을 좀 따져가지고 아 내가 미국에 먼저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한국에 먼저 해야 되는 건지 다음 나라에 신고를 하면서 네. 전에 나라에 냈던 세금을 포린텍스 크레딧 받는 게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양쪽에 다 과세가 되는 이중 과세가 또 발생할 수가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Excuse me. 이렇게 정보 교환된 지 사실 몇 년 되긴 했잖아요, 이미. 그럼요. 근데 한국은 저희가 기사 같은 거를 보면 금융계좌 보고 안 한 거에 대한 페널티 막 매기고 추징하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미국은 네. 케이스가 나오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아직까지 막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매년 이제 조금씩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US텍스가 매년 이제 미 국세청에서 하는 포럼에 참가를 해요. 관계자들의 얘기는 사실 그래요. 우리는 정보는 다 가지고 있고 이거를 수집해서 페널티를 어세스 할 수 있는 단계에 지금 가고 있다. 곧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서 금융계좌 보고에 대한 페널티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 토픽에 말씀드렸던 자진신고 통해서 보고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긴 해요. 그럼요. 네.